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서사무엘입니다. 뮤지션의 플레이리스트와 인터뷰가 있는 곳, 서사무엘의 뮤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첫 곡 서사무엘의 1집에 수록된 타이틀곡 고요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KBS 쿨 FM 스테이션 Z 토요일의 코너 뮤터뷰 DJ, 저는 싱어송라이터 서사무엘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뮤터뷰 첫 방송을 하고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감회가 굉장히 새롭죠. 진짜 저는 마지막에 KBS에서 이제 고정으로 게스트를 하러 라디오를 왔을 때 이후로 두 번 다시 올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사실. 왜냐면 그때 제가 되게 절망을 사실 많이 했던 시기였거든요. 라디오에 대한 꿈은 있지만 뭐 예능적인 측면이라던가 내가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닐 수 있겠다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 등지고 떠났던 지난 가을이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다 이겨내고 지금 현재 라디오 DJ로 승승장구 중이며 어느덧 다시 KBS까지 불려오는 이 남자 서사무엘입니다. 아무튼 진짜 감회가 새로워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제 기분을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방송 끝나고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풀버전과 라이브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광고 듣고 와서 뮤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스테이션 Z 서사무엘의 뮤터뷰. 오늘은 죽음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아마 지난번에도 뮤터뷰 보셨던 분들은 잔나비께서 하신 걸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매번 다른 대답이 나올 테니까 그런 걸 또 찾아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지요? 저는 사실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해요.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나중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지금이 더 재밌다? 이런 느낌이라 사실 현재 재밌는 게 저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죽음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부터 뮤터뷰의 시그니처 코너인 죽음에 대하여 라는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안녕. 난 마스터 제트야. 지금부터 1991년 5월 3일생 만 30살 청년 서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고찰을 시작해 볼게. 준비됐어? 항상 돼 있지. 넌 너의 죽음을 미리 알고 싶어? 그건 굳이 알고 싶진 않은데 그거를 알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넌 정확히 30년 몇 시간 몇 분 몇 초 후에 차에 깔려 사망할 것이다, 이런 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사실 나는 싫어. 나는 그냥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른 채로 끝까지 행복하고 재밌게 살다가 갈래. 알게 된다면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알게 된다고 그게 피해지는 걸까? 운명이라는 건 생각보다 그게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운명 앞에 겸손한 청년이군. 너 이제 만 30이잖아. 내가 꿈꾸던 또는 바라던 30대는 어떤 모습이었어? 생각보다 지금 그 어릴 때 생각한 그대로의 모습이야, 나는. 그래서 크게 틀어진 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되고 있다. 그리고 아마 60대 나는 조금 목표가 높아가지고 60대를 이뤄내면 성공한 인생이다 하지 않을까. 하지만 60대의 목표는 아직까지는 너무 거한 거기 때문에 굳이 얘기는 안 한다. 그럼 한 40대 정도의 목표는 뭐니? 40대의 목표, 성공한 레코드 레이블의 사장. 오, 성공하니 포인트네. 기대할게. 사무엘의 인터뷰를 보니까 자유로운 삶에 큰 가치를 두고 있더라고.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걸 놓지 못하고 매어 살았구나 싶은 게 있을까?
내가 만약에 지금의 태도 그대로 죽을 때까지 산다면 나는 아마 갈 때도 편안하게 갈 것 같아. 그래서 별 미련은 없을 것 같아. 음. 쿨의 진동. 너 다작하기로 유명한 뮤지션이잖아. 지금까지 둔 곡도 많지? 몇 곡 정도나 돼? 곡 수로 따질 수가 없고 지금 하드가 막 팍팍팍팍팍팍팍 그 안에 전부 다 곡곡곡곡곡곡곡곡. 왜냐면 취미가 없어. 아, 후회할 게 하나가 있다면 취미가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왜냐면 항상 그냥 작업실에서 혼자 그냥 짱 박혀서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사람과의 기억의 적음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이거는 나도 그 잔나비 분과 똑같이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 원래 사람을 많이 곁에 두지 않는 사람은 내 사람들만 만나잖아. 너에게 그런 사람은 누구니? 나에게 그런 사람, 지금 현재 내 밴드? 응. 내 밴드들은 내가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해주고 있으니까 음, 밴드랑 있을 때 제일 편한 것 같아. 응. 사랑하는 밴드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 연습하자.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코로나 풀리면 우리 다시 일해야 된다. 연습하자. 사람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만하네. 넌 정말 음악에 진심이구나. 그 밴드들과 연습했던 곡들 중에 몇 곡을 추려서 음. 사후 앨범이 나온다면 그 앨범 제목을 뭘로 하면 좋겠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는 더 베스트 오브 사무엘서 모든 아티스트의 갈망의 그 앨범 있잖아. 자기 얼굴 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 아나?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필기체로 써 있어야 돼. 꼭 The Best of Samuel Seo 이런 거. The Best of 사무엘서. 그리고 나올 때는 무조건 LP로 누군가 내줬으면 좋겠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네, 누군가 제가 죽고 난 다음에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 세상에 갈 때 딱 한 장의 앨범을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앨범을 가져갈래? 안 가져가고 싶어. 진짜 안 가져가고 싶어. 아무것도. 나 지금 사실 요즘 되게 삶의 가치관이 서른 말부터 서른 하나 기점이 되고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사람이 살면서 생각보다 필요한 게 많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너무 불필요한 것들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다 버리는 과정 중에 있어. 디클러터라고 하는데 미니멀리스트가 돼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근데 어 내가 가진 물건들을 버리면서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느낄 때가 정말 많았고 그리고 하나씩 없어짐에 따라서 내 불행과 불안들이 하나씩 날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뭔가 들고 가야 되나? 그것이야말로 현생의 맥시멀리스트의 어떠한 잔재가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음악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앨범은 그냥 내 머릿속에서 가면서 그냥 혼자 흥얼거리면서 갈래. 안 가져간다는 대답은 처음인걸. 그럼 모든 걸 즐기고 가야 하니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뭘 것 같아? 아, 과카몰레. 너무 뻔하지 않나? 아니, 왜 과카몰레냐면 사실 아보카도를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아보카도를 생산하는데 드는 물의 양과 그때 이제 그 인권 뭐 유린에 착취에 뭐 난리도 아닌 그 비하인드 씬이 별로 깨끗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맛있는데 약간 꺼려지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서도 막 아보카도 주실래요? 라고 하기도 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과카몰레를 주문하기는 내가 오버하는 거긴 한데 근데 마음 편하게 그냥 가기 전이라면 과카몰레를 한 바가지를 쌓아놓고 나초 한 박스 쌓아놓고 야 먹자 으악 하다가 가고 싶다. 그럼 사무엘은 다시 태어난다면 되고 싶은 영화, 드라마, 소설 캐릭터가 있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서사무엘로 태어나고 싶어. 진짜 지금 내가 너무 좋고 내가 지금 만들어 온 것들 비록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는 않고 그리고 뭐 내가 유명하지도 않고 사실 냉정하게 근데 지금 나는 내가 온전히 좋아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제대로 발현되는 그날 사람들도 나를 좀 더 좋아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꽤나 재밌어 나로 사는 게. 진짜 생각보다 문제도 많고 되게 보통의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귀찮게 살고 싶지 않을 텐데 할 정도의 그런 것도 많아서 다음번에 누군가 나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로 한번 살아보길 추천한다. 완벽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현생의 사무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문제 없는데? 현생의 사무엘에게 가장 문제는 그거다. 그 종합검진을 안 받는다. 종합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사실 못 받고 있다. 이거는 내가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정말 떳떳하게 이건 얘기를 해야겠다. 나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다. 여러분들이 다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난 이걸 무서워서 못 받는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인간인가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싶었다.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 사실 몸을 너무 막 썼어 지금까지. 종합검진이 문제다. 앞으로도 받을 계획이 없어? 받고 싶지 당연히 받고 싶지. 근데 이 겁이 좀 덜 나는 그 순간에 종합검진보다 몸 막 쓰고 가만히 있는 게 더 무섭다. 어여 받으렴. 이제 마지막 질문이야. 삶의 마지막 순간이 눈 앞으로 다가왔어. 그럼 어떤 일을 가장 후회할 것 같니? 죽기 전에 후회할 것 같은 거는 어릴 때. 지금은 사실 30대 이전에 사람들한테 표현을 잘 안 한 거? 그거를 너무 후회할 것 같아. 너무 진짜 아쉽더라고. 지나가고 두 번 다시 못 볼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그때 순간에 우리는 계속 보겠지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야 사랑한다를 한 번도 못 한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는 나는 밴드 애들이랑 있을 때는 무조건 애들이 이상하게 보긴 하는데 막 가서 일부러 막 안고 야 사랑한다 이러고 죽기 전까지 재밌게 살다 가자 이러고. 만남과 마주침의 소중함을 깨우쳤구나. 그럼 반대로 참 잘했다 싶은 서사무엘의 업적은 뭐가 있을까? 이것만큼은 정말 잘했다 싶은 서사무엘의 업적은 그냥 서사무엘이 된 거? 나는 이거인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일단 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면 사실 나오는 정보긴 한데 뭐 원래 본명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 본명에 대한 기억이 난 너무 안 좋아 어릴 때. 왜냐면 뭐 소위 말하는 따돌림 내가 그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뭐 나는 뭐 되게 아무튼 괴롭힘도 많이 받고 뭐 또 하고 뭐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인정받지 못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다가 내가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마법같이 21살에 처음 만났지. 군대를 가기 전에.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내 본명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근데 갔다 와서 음악을 업으로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이후부터는 그리고 개명이 다 돼서 지금 내 모든 신분증과 여권과 통장과 이 모든 삶의 패턴 자체가 서사무엘로 가득 찬 뒤부터는 서사무엘이 되길 잘했다. 이전에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너무 좋다. 왜 애초에 이렇게 살지 않았지? 하는 그런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자부심 있는 그런 업적이 아닐까. 서사무엘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거구나. 너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어. 더 먼 곳 어딘가 모르던 세상을 보고 난 뒤에 눈 감고 싶어. 그곳에 싶어. 이거 뭐였지? 그곳에 이거 내가 산 거 같은데? 다급한 모습은 없기를 바라. 이거 어느 노래였지? 어딘가 모르던 세상을 보고 눈가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뭐지? Something and nothing.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난 사실 비슷한 주제로 노래를 너무 많이 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미안하다 노래야. 자기 노래도 기억 못 하는 걸 보니 그래도 저승에 앨범 하나는 가져가야겠다 야. 죽음에 대하여라는 인터뷰를 처음 해봤는데 이 목소리 어떻게 짜는 건지 정말 놀랍네요. 아니 저는 사실 다른 분들이 이걸 진행을 한 걸 보면서 와 저거는 막 보이스웨어 같은 걸로 뒤에서 작가님 이렇게 다다다닥 치면 지금 이 나이는 30살 막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와 이거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대화가 돼요. 정말 대단한 그겁니다 여러분.
비하인드 씬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영업비밀이라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가 나오면 계속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죽음 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뮤터뷰의 두 번째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내 장례식장에서 흘러나왔으면 하는 노래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무는 곡에서 듣고 싶은 노래, 제 나름대로 8곡을 골라봤습니다. 선곡하면서 사실 이 기분이 사실 그려졌어요. 왜냐면 저는 제 장례식장이 너무 그려져요. 너무 그려지고 이미 사실 플래닝 아웃이 돼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짜면서는 조금 더 일찍 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그 정도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볼 곡은 인생곡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패션이라는 밴드의 Feeling Lucky Lately라는 노래인데요. 하이패션이라는 밴드는 1982년에 이제 캐피톨 레코드를 통해서 데뷔를 했다가 3년 만에 디스밴드가 된, 자꾸 이 단어 쓰기 싫은데 불운의 밴드, 전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제가 싫어하는 거 몇 개, 불운, 원힛 원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한테는 레전드예요. 그리고 누군가 이 노래를 듣는 분들에게는 이 밴드가 레전드로 남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무튼 이 노래를 왜 좋아하냐면, 요즘 노래는 사실 그러잖아요. 어떠한 악기가 한 앞에 3초 나오고 혹은 리버스 소스, 그 하는 소스 이런 게 나오고 갑자기 목소리가 막 제디찬 겨울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던가. 근데 다 좋다 이거죠. 다 좋은데 손으로 연주하던 그때의 낭만은 어디 갔나 라는 아쉬움이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반갑게 다가온 노래기도 해요. 인트로가 1분이 넘습니다. 1분이 넘는 동안 메인 리프의 연주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바로 코러스 파트를 넘어가면서 싹 사람의 귀를 감아버리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장례식의 페이즈 중에 손님이 입장할 때 들었으면 하는 노래입니다. 웰컴 투 서사무엘의 장례식장, 여러분들 모의 장례식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 즐겨주세요. 서사무엘의 플레이리스트, 이번에 준비한 곡은 딘 마틴의 Dream a Little Dream of Me 라는 노래인데요. 딘 마틴이라는 분은 일단 되게 유명한 보컬리스트죠. 일단 1917년에 태어나셔서 1995년까지 살아 계셨습니다. 1988년까지가 공식적인 활동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노래를 골라온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무드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무드라 하면 이전으로 와인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노래 또한 1959년작이고요. Sleep Warm이라는 앨범, 따뜻하게 자라 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던 노래입니다. 딘 마틴의 노래는 제가 정말 특별해요. 기억이 겨울에 한 번씩 꼭 눈이 오거나 무지 추운 날에는 제가 일부러 차를 안 갖고 나가거든요. 버스를 타고 다니는 습관이 좀 있는데, 집에 다시 돌아갈 때, 늦었을 때, 버스 정류장에서 배차 간격이 길어서 그 정류장에 나 하나만 남아있을 때 주로 이 노래를 저는 틀고서 혼자 미친 척하고 막 춤춰요. 아무도 안 볼 때. 근데 이 노래는 겨울에 정말 혼자 있는 허허 벌판 같은 데서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낭만적으로 춤추는 기억을 여러분들에게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노래라서 감이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까지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좋은 기억이 담긴 노래이기 때문에 잘 이어질 것 같아서 틀어드리고 싶습니다. Dream a Little Dream of Me, 딘 마틴입니다. Dream a Little Dream of Me by Dean Martin 듣고 돌아왔습니다. 서사무엘의 뮤터뷰, 내 장례식장에서 흘러나왔으면 하는 노래.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맥켄지 앤 가르디너이라는 듀오의 From Time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퇴근송으로 죽어라 듣던 그리고 듣는 그리고 들을 노래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노래 정말 뻔뻔해요. 그리고 이 뻔뻔함은
사람들의 모든 그 슬픈 감정을 다 잊게 할 정도로 갑자기 이 노래가 나오는 순간부터 기분이 그냥 다 좋아요. 그래서 굳이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슬픈 분들에게는 더욱 더 좋은 그런 약이 될 것 같은데요. 장례식 하면 사실 슬프잖아요. 슬프기 때문에라도 저는 이 노래로 저의 죽음을 뭐 슬퍼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슬퍼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노래로 약간 웃음 포인트라 그럴까? 조금이라도 기쁜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담아 들려드리겠습니다. From Time이라는 노래고요. 맥켄지와 가디너 씨가 부릅니다. 스테이션 Z. 저는 토요일 뮤터뷰의 DJ 싱어송라이터 서사무엘이고요. 오늘은 내 장례식장에서 흘러나왔으면 하는 노래 플레이리스트를 쭉 한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요. 맥스 그레거라는 사람의 데킬라라는 노래인데요. 맥스 그레거는 1926년생이에요. 26년 정육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른 나이에 아코디언으로 시작해서 그 뒤로 색소폰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여러 가지 악기를 통달했으나 결국에는 색소폰을 메인 악기로 연주하는 연주자로 수백 회의 공연과 3,000점 이상의 곡을 남긴 뮤지션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데킬라라는 노래를 왜 들고 왔냐면요. 제가 죽기 전에 사실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제 술을 잘 못 마셔요. 제가 술을 못 마셔가지고 한 번은 죽기 전에 내가 진짜 막 가까운 사람이건 안 가까운 사람이건 다 필요 없고 개츠비처럼 저 큰 데다가 사람 무차별적으로 다 모아놓고 그리고 한 번 죽을 때까지 마셔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되게 사소한 꿈이죠. 그래서 그때 뭔가 죽기 전에 장례식은 아니지만 죽기 전에 이 노래를 틀어놓고 다 같이 그렇게 술 한잔 할 수 있는 기억을 가져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담아서 테킬라 들려드리겠습니다. 맥스 그레거 씨가 연주합니다. 이 마지막이 진짜 임팩트가 장난 아닌 거예요. 앞에까지는 사실 기타 리프랑 뭐 다 뻔한 리프의 반복이거든요. 그냥 그리고 소리 자체도 뭐 특별할 건 아니에요. 그냥 무드 메이커 정도의 역할로서 작용을 하는 노래일 수 있는데 마지막에 다 같이 떼창으로 테킬라 하는 게 나도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런 성에서 한 500명, 600명, 500명, 600명이 뭐야? 한 5,000명은 모아다 놓고 하고 싶어요. 테킬라! 와, 씨. 너무 하고 싶다. 저의 꿈을 이루는데 일조해 주실 분은 앞으로 저의 활동을 계속 트래킹 하시다 보면 제가 조금 결결거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람을 모을 거예요. 그럼 그때 와서 이 노래 틀어놓고 다 같이 마지막 한잔 합시다. 서사무엘의 플레이리스트.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요. 제가 또 이 노래 좋아하죠. 칼라 토마스의 BABY라는 노래입니다. 왜 이 노래냐? 일단 또 정말 저 되게 한결같아요. 이 노래는 1966년작이고요. 소리 자체가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 노래는 일단 칼라 모노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음반에 수록되는 모든 음원은 다 모노 음원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듣는 데에 익숙해져 있는 소리는 사실 뭐 투웨이 시스템이죠. 스테레오, 쉽게 다르게 얘기를 했을 때 LR로 나눠진 채널에서 각자의 소리를 들어서 입체감을 더 증폭시키는 환경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이 당시에 아직 LR로 채널이 분할이 되기 전에 센터 채널, 그러니까 모노만 가지고 음악을 들었어야 될 때 그때 낭만을 고스란히 간직을 하고 있는 그런 멋진 노래고요. 최근에 영화 베이비 드라이버라는 영화에서 이 노래가 나왔죠. B-A-B-Y baby 하면서 나오는데 진짜 사실 약간 기분이 좀 나쁘긴 했어요. 나만 알던 노래를 이렇게 뺏긴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영화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아서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그리고 단순히 모노와 스테레오의 차이만을 일반적으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음악 씬에는 굉장히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으로서 다음 노래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전해드립니다.
다음 노래는 B.A.B.Y. 칼라 토마스의 노래입니다. 칼라 토마스의 B.A.B.Y. 듣고 돌아왔습니다. 서사물의 뮤터뷰. 내 장례식장에서 흘러나왔으면 하는 노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알로에 블랙의 패밀리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레온 브리지스라는 아티스트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아티스트는 완벽한 계승자라는 표현을 제가 쓰자면 이 사람은 합성은 되지 않았어요, 현대와. 근데 계승은 완벽하게 했으면서 합성과 합성 아닌 그 중간선을 너무 잘 탄 뮤지션이에요. 무슨 말인즉슨 하니 사실 들어가 있는 악기적인 엘리먼트는 레온 브리지스와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다만 소리를 디자인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더욱더 현대적인 방법을 많이 집어넣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옛날에 들었을 것 같은 노래를 완전히 현대적인 방식으로 제대로 재해석을 한 그런 멋진 아티스트라서 감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패밀리라는 노래의 가사를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아들을 낳던 딸을 낳던 개인적으로는 음악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때 나중에 그들이 프로 뮤지션으로 자리를 잡아서 노래를 쓴다면 이런 가사를 하나라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저만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 Family, 알로에 블랙 듣고 오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방금 듣고 오신 My Family, My Family래. Family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굳이 분위기 잡고 들으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노래인데 이거 여행 갈 때 들어보세요. 가족분들이랑.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내일 아침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뻥 뚫린 길 지나실 때 이 노래 틀어놓고 내가 가족과 함께 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내 장례식에서 흘러나왔으면 하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 또 가져왔습니다. 디안젤로죠. 왜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종국의 꿈은 디안젤로의 프로덕션 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면 좋은 거, 하지만 못 이뤄도 열심히 쫓아갔다라는 점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Untitled라는 노래를 가져왔어요. Untitled는 메인 제목이 있고 부제는 How Does It Feel? 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환경이 좋은 곳에서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악이 어떤 환경에서 레코딩이 됐냐에 따라서 그 음악 자체가 가지는 공간의 크기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대 음악의 대부분은 사실상 이미 미디화가 돼 있는 소스들을 가지고 작업을 해놨고 그것은 공간의 복각이기 때문에 사실 공간 자체가 주는 입체감을 그대로 청자에게 전달해 준다기보다는 만들어진 약간의 복각 공간 같은 느낌, 그냥 이런 뉘앙스만 전달해주는 느낌이라서 뭔가 한 끗이 아쉬웠단 말이죠 늘. 근데 좋은 환경일수록 그게 티가 많이 나요. 만들어진 공간은 좋은 공간에서 들어도 좁게 느껴져요. 그런데 정말 그 공간을 레코딩 현장에서 다 받아놓은 그런 작품들은 좋은 공간에서 들을 때일수록 더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 노래가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맨 처음에 이 노래는 킥 한번 밟고 그리고 베이스 한번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 언저리에서 사람 목소리, 잠깐 지나가는 체크하는 사람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 언저리를 잘 들어보시면 킥을 한번 밟고 났을 때 약간의 그 잔향이 왼쪽으로 빠지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 디테일을 찾아나가는 게 너무 즐거운 노래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음악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라고 감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예로 Untitled How Does It Feel 말고 디안젤로의 2014년 작품 The Black Messiah의 3번 트랙이었을 거예요. The Charade라는 트랙이 있는데 그 앨범의 그 곡을 들으시면
합주의 현장이 보이실 겁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확실해요. 좋은 청음 환경에서. 그래서 안 들어보신 분들은 아껴놨다가 꼭 진짜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각자의 다른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강한 염원을 담아서 다음 노래 디안젤로 Untitled How Does It Feel 들려드리겠습니다. 디안젤로의 Untitled How Does It Feel까지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제가 지난주 오늘 통틀어서 유일한 한국 아티스트의 곡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박성현 선생님의 안토니오송이라는 노래예요. 뭐 안토니오송 하면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긴 하지만 그냥 박성현 선생님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세대 재즈 보컬리스트로서 미군 부대에서 활동을 시작하시다가 한국 재즈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할 공간이 정말 제한돼 있구나 라는 한계점에 도달을 한 순간부터 클럽 야누스를 오픈하기로 결심을 하시죠. 그래서 그 뒤로 정말 평생을 바쳐서 한국 재즈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몸을 바쳐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까지 작업을 못 해본 분이에요. 너무 하고 싶었는데 2020년 8월 23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이걸 듣고 계시다면 어딘가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박성현 선생님의 행보를 존경하고 꾸준히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장례식인 만큼 제가 생각하기에 뵌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멋있는 아티스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 그리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기 때문에 제 나름의 방법으로 추모하고 싶어서 마지막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곡 안토니오송 박성현 선생님이 부릅니다. 안토니오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서사무엘의 뮤터뷰, 지금까지 내 장례식장에서 흘러나왔으면 하는 노래 8곡 쭉 같이 함께 들어봤는데요. 어떠셨을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피드백이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사실 궁금하긴 한데 저 또한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즐겨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뮤터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사무엘 안녕. 나 다시 왔어. 예! 이렇게나 반겨주다니. 서사무엘 인생을 담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한 줄 뭐라고 남길래? 아직 죽을 수 없다. 나라면 그럴 것 같아. 왠지 욕심이 진짜 많아서 그거 아니면 사실 그냥 그걸 것 같아. 되게 극단적인데 좋은 삶이었다. 혹은 아직 죽을 수 없다. 그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그렇구나. 오늘 만나서 즐거웠어. 오래오래 자유롭고 진솔한 노래 만들어주길 바라.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예. 2주 동안 뮤터뷰 DJ가 돼서 제 플레이리스트도 공유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뭐 화면 넘어서 나눠봤는데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불러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왜냐면 진짜 너무 오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KBS가 다른 것보다도 사실 출근길이 되게 예쁘거든요. 여기 뒤에가 여의도 쪽이 가을 때가 특히나 좀 더 예뻐요. 그래서 어릴 때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몇 년 전에 참 그 광경을 좋아라 했는데 오랜만에 다시 봐서 너무 좋았고 뭐 언젠가 또 돌아올 일이 있겠죠. 하다 보면 그때까지 음악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댁내에서 평안하시길 바라며 제가 음악 내면 또 많이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을 라이브로 들려드릴 건데요. 이 노래를 왜 제가 들고 왔냐면요.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스팅이라는 사람을. 되게 여러 가지 옛날 정말 주옥 같은 노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왜 하필 이 노래냐. 이 노래가 그냥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노래가 제일 경쾌하게 다가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오늘 주제가 장례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의 장례식은 무조건 경쾌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곡은 내가 좋아하는 곡 중에
커버를 하되 경쾌한 곡으로 끝을 내자 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즐겨주세요. 라이브를 끝으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